이번엔 두 번째 매치, 벤피카 인터밀란과 동시에 열리는 빅매치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뽑았는지.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역시 4월 12일 새벽 4시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칸셀로 더비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좋게 끝난 건 아니라서 진짜 완전 더비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맨체스터 시티는 16강전에서 라이프치히를 만나서 원정 경기에서 1대1의 스코어로 비겼었으나 에티하드 스타디움, 그들의 홈 경기장에서는 7대0 스코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를 내며 총 8대1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었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총 득점 3대0의 스코어로 이기긴 했으나 상대가 PSG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맨체스터 시티보다도 어려운 상대를 만나 좋은 스코어로 이겼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16강전 예측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PSG에게 질 것 같다, 약간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유가 노이어의 부재,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어마어마한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까지 이탈을 한 바이에른 뮌헨이었기 때문에 월드컵 우승과 준우승을 따낸 음바페와 메시, 그리고 이 둘이 또 주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모로코의 왕자 하키미, 이 선수 등이 약간 좀 포함되어 있는 PSG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노이어의 빈자리가 떠오르지 않게 만들었던 얀 조머 키퍼, 그리고 이전에 키퍼에게 공이 못 가게 막아버리는 초롱성 같은 수비를 펼치는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가끔 그립긴 해도 좋은 위치 선정과 깔끔한 슈팅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슈퍼모팅 선수와 윙백 종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알폰소 데이비스와 주앙 칸셀로 선수, 이렇게 또 있으니까 제가 또 잘못 생각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역시 이 뮌헨은 뮌헨이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의 앞선 이 16강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경기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두 팀이지만 우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 선수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체스터 시티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케빈 더브레이너 선수와 저번 시즌 맨시티를 마지막에 극적으로 우승으로 이끈 일카이 균도안 선수, 이 두 명을 꼽겠습니다. 엘링 홀란드 선수를 안 꼽아서 약간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어떤 상황에서도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솔직히 연계도 되고 되게 센스가 넘치는 선수죠. 하나 빠짐없는 선수죠. 하지만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면서 철옹성같이 엄청나게 단단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들을 보니까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심지어 이전에 고리츠카 선수까지 홀란드 선수를 강하게 막아버린다면 홀란드 선수도 꽤나 고전할 것 같아서 약간 좀 제외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또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또 플레이 스타일을 좀 알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더브라이너 선수와 일카이 균도안 선수를 꼽은 것인데, 패싱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들이기도 하면서 이 종종 보여주는 아주 매서운 중거리 슈팅은 이 종종 또 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선수는 물론 이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 혹은 로드리 에르난데스, 필 포덴,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나오는 이제 그릴리시의 골 등등 많은 득점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더 중거리 슛을 자주 시도하고 어시스트까지 자주 올릴 수 있는 이 두 명의 선수를 저는 키플레이어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또한 이제 뮌헨의 키플레이어 선수는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와 요수아 키미 선수를 좀 꼽았는데요. 챔피언스리그 득점을 터뜨린 그나브리 선수, 슈퍼모팅 선수, 1차전 골을 넣었던 코망 선수, 그리고 마네 선수도 있겠고 등 여러가지 뛰어난 윙어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는 뮌헨이지만, 3월 11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 레버쿠젠의 경기, 둘 다 3백을 사용하면서 윙백의 공격성을 더욱 높였었습니다. 이때 일단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는 칸셀로 선수와 데이비스 선수, 이 두 윙백 선수가 득점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고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차전이) 이제 에티하드 스타디움, 맨체스터 시티의 홈 경기이기에 뮌헨이 살짝 불리하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2차전 때는 더욱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맨시티를 압박할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뮌헨이 이 3백으로 수비의 기반을 다지고 윙백으로 더욱 공격을 명령한다면 공격에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이 두 윙백 선수들이기 때문에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이 한 명, 이 칸셀로 선수를 제외한 것은 워낙 이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팀원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들이 악감정을 이제 담은 이 태클을 시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레버쿠젠에게 뮌헨이 좀 패배를 하긴 했지만 득점을 올리기도 했고, 득점보다는 패싱 능력이 워낙 기가 막히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수비수가 손 쓸 수도 없는 패스로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이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 예전 그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홀란드 선수가 도르트문트에 있던 시절에 그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위험한 슬라이딩 태클을 걸고 막상 볼은 뺏지도 못한 채 본인이 이제 부상을 입어버린 그때 PTSD가 오지 않는다면 또 이제 수비도 엄청나게 또 잘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 승부 예측은 너무 두려운 이 두 팀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조금 더 바이에른 뮌헨이 유리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두 팀은 각 리그의 최강팀이라고 불릴 만한 팀들입니다.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로 비교를 해보면 경기 수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뮌헨이 25경기 15승 7무 3패, 맨체스터 시티가 27경기 19승 4무 4패로 두 팀 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리그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비교가 아니긴 하지만 현재 리그에서 두 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득점과 실점은 두 팀 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 팀 다 리그에서 2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만 힘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팀이 체력이 더 빠진 상태가 되느냐에 저는 그 승패에 좀 초점을 더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두 팀의 전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좋은 수비수를 갖추고 있고 양 팀 다, 그리고 이제 수비 공격 둘 다 되는 미드필더에 맨시티는 물론 홀란드 선수가 있긴 하지만 스트라이커급으로 득점으로 활약해주는 윙어, 그리고 윙 자원의 선수들이 스트라이커 자리 역시 소화가 가능하고, 맨체스터 시티의 에데르송이 살짝 좀 불안하고, 그리고 윙백으로 기용 가능한 선수가 적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진을 또 보유하고 있고, 홀란드급의 선수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수, 윙백, 그리고 노이어가 생각나지 않는 키퍼까지 갖춘 뮌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체력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선 1차전을 먼저 보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4월 8일 이 프라이부르크 원정 경기를 떠났다가 4일 뒤에 맨체스터 시티의 홈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으로 떠나게 됩니다. 1차전은 뮌헨이 더 힘든 게 4월 2일 이 도르트문트전도 있고, 함께 이제 5일에는 이 프라이부르크와 포칼컵 8강전이 있기 때문이죠.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1차전이 정말 지옥과도 같은 일정입니다. 그나마 맨시티는 1차전은 버틸만 합니다. 리버풀과의 경기가 4월 1일에 열리긴 합니다만 이제 8일 뒤에 사우샘프턴과의 리그 경기가 있죠. 하지만 이제 맨시티도 1차전이 홈이라서 편하기에는 이 사우샘프턴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인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이 꽤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도 마찬가지로 먼 거리를 비행하고 지친 상태로 홈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둘 다 힘든 일정임에도 제가 주목한 거는 2차전 경기입니다. 1차전을 정말 힘들게 넘기고 나면 바이에른 뮌헨은 1차전이 끝난 지 3일 만에 4월 15일 호펜하임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난 이후 5일 동안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4월 16일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홈 경기를 치르고 4일 뒤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 이 뮌헨의 홈 경기로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죠. 이게 나름 중요한 게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에서 이 두 팀은 지금 2위인 상황입니다. 리그 역시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맨시티는 아스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모든 경기 승리를 전제하에 둬야 되고, 물론 아스날이 또 미끄러지기도 해야 되고, 바이에른 뮌헨은 바로 다음 경기인 도르트문트전을 잡아내면 2점 차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2차전 바로 전 경기는 리그 15위인 호펜하임과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두 팀의 전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1, 2차전 전부 포함해서 생각해본다면 체력적으로 그나마 덜 힘들 팀은 뮌헨이어서 바이에른 뮌헨을 좀 꼽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예측하는 이제 또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단순한 재미로 좀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또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챔피언스 리그 8강전 과연 누가 올라갈지 예측해주시면 또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편 역시 빠르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